자, 교과서 102쪽에 4번하고 6번 문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4번 페이지 102쪽. 자,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일단 해야 되는 게 식으로 나타내기, 그 다음에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1차 함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함수식으로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게 1번이고 1차이면서 함수인 걸 나타내라는 거죠. 그쵸? 자, 1차 함수라는 건 결국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느냐. 자, a가 0만 아니면 되는 형태죠. 그쵸? 자, 요런 애들을 찾아내라 라는 얘기인데, 일단 함수라는 건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x 값이 들어가면 반드시 y 값이 나와야 하고, 이 y값이 특히 유일하게 한 개여야 한다라는 게 함수의 조건이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1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y 제곱센티미터를 구하래. 지금 이제 원을 대충 그리면 반지름 길이가 여기 x라는 거고 넓이를 y로 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결국 x제곱 파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함수일까? 그러면 사실 함수는 돼요. 함수는 되지만 1차 함수는 아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1차 함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함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함수식으로 일단 y는 x제곱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얘는 1차 함수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5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대충 이제 그림을 그리면 가로의 길이가 여기가 x,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x. 그 다음 세로 값은 여기가 5cm. 그래서 둘레 길이가 대부분 L로 라인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Y라고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자, 둘레는 가로 2배, 세로 2배면 되니까 2x 플러스 10으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가 줄어서, 펜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얘가, 이 길이가 줄어서 요렇게 생긴 요렇게 작은 형태의 직사각형이 된다면 당연히 둘레 길이도 작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얘가 넓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더 연장돼서 이렇게 옆으로 길어진다면, 이렇게 길어진다면 당연히 얘의 둘레 길이도 길어지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로는 고정이 되어 있고 가로값에 따라서 가로가 짧으면 둘레가 짧게, 가로가 길면 둘레가 길어지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함수의 의미인 거고, 걔를 식으로 나타내면 정말 일정한 크기로 변화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식으로도 나타내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식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함수라는 게 무엇인가, x가 변하면 y도 그거에 따라서 변화돼 일정한 값을 갖게끔 변화한다, 이게 함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함수가 왜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라고 할까? 과거의 가격도 알고 있고 현재의 가격도 알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미래값이 얼마인지 점치고 싶은 거지. 이게 과연 오를까? 내릴까?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까? 내린다면 얼마나 내릴까? 이 값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값을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혹은 식을 만든던가.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생뚱맞게 과거에 올라서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별일 없으면 오를 건데, 이게 오른가 내리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조차 함수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뭔가 몇 가지의 데이터로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것, 미래값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 늘어날지 줄어날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자, 일단 3번으로 가볼게요. 올해 15살인 학생의 X년 후의 나이를 Y살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거지. 적어보면 올해, 내년, 후년, 그 다음에 얘기하기 힘드니까 뭐 올해를 0으로 놓으면 내년은 플러스 1년, 후년은 플러스 2년, 그 다음 뭐 3년째 되면 플러스 3년, 플러스 4년 뭐 이렇게 가겠죠. 그쵸? 지금 올해가 15살이면 내년 16, 17, 18, 19 이렇게 갈 거고요. 그쵸? 어느 순간 X해가 되면 얘는 몇 살이 될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지금 일식
증가할 때마다 하나씩 더 얘도 같이 똑같은 값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x년 후 되면 얘는 15 플러스 x가 되겠죠. 이 값을 y라고 지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15 플러스 x로 나오고 얘는 a가 1이고 b가 15인 1차 함수 맞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이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몇 가지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식을 만드는 건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특히 지금은 1차 함수의 간단한 형태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일단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만 좀 알고 갔으면 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은 교내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 미라는 종이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원기둥 모양의 수거함을 만들려고 한다. 높이가 7cm인 종이컵을 한 개 쌓으면 높이가 0.5cm씩 높아진다고 할 때 x개를 쌓은 높이를 ycm라고 하자. y가 x의 함수일 때 함수 y는 fx에서 다음을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 fx는 식을 만들고 두 번째는 100개 쌓았을 때 높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대충 설명을 좀 그려보려고요. 여기에 종이컵을 이렇게 쌓을 건가 봐요. 요 높이가 처음에 7cm래요. 근데 요 위에다 이제 종이컵을 이렇게 포개서 또 올리겠죠? 그럼 분명히 첫 번째 거보다 뭔가 크기가 약간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늘어나냐면 0.5cm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추가로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요 위에다 이렇게 또 올리면 위에 높이가 올라가면서 얘가 얼마큼 증가하냐면 요만큼이 또 0.5cm만큼 증가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바로 식으로 만들기 힘드니까 표로 좀 대충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일단 적어볼게요. 여기는 x, 종이컵의 개수. 종이컵 개수. 문제에서 아예 종이컵을 x개라고 놔뒀으니까 그다음 y, 이거는 높이에 대한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를 쌓았을 때는 7cm였어요. 두 개를 쌓았을 때는 7.5cm일 거고요. 세 개는 7.5에 또 0.5가 늘어난 거니까 8cm겠죠. 그래서 나중에 x개를 쌓으면 높이가 얼마가 되겠니? 요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씩 늘어나 봅시다. 이거의 증가량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1 커질 때마다 0.5씩 불어나고 있죠. 그쵸? 얘도 1씩 불어날 때마다 0.5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얘는 결국 x개 지장을 주는 건 0.5x라는 값으로 나와야 돼요. 한 개 늘어날 때마다 0.5cm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가장 처음 값은 얼마로 넣어야 되는가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여기 실수 버전 먼저 적을게요. 처음 쪼기값이 7이니까 여기다 7 플러스 0.5x를 집어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x가 한 개 넣었을 때 실제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그럼 7.5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 쌓았을 때는 분명히 문제에서 한 개만 쌓았을 때는 얘가 7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7.5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였냐면 0.5씩 늘어나는 건 맞는데 0.5씩 늘어나는 건 맞는데 얘가 7이 아니라 6.5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그럼 다시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y는 0.5x 플러스 6.5로 돼서 내가 원하는 x에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7이 나온 게 맞고 x에 2를 대입하면 y에 7.5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값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사실은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과거값이고 현재값이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100개를 쌓는다면 얼마가 될까 실행해보지 않았지만 얼마가 될 거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게 지금 함수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바른 식은 0.5x 플러스 6.5인데 자, 문제는 또 여기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선생님 종이컵을 하나도 안 씌운 x에 0을 대입하면 실제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안 쌓았으니까 높이가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식에 0을 대입해보면 식에 0을 대입해보면 y값이 6.5가 나와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이컵을 하나도 안 쌓았는데 어떻게 높이가 6.5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 조건을 집어넣는 거죠. 이 식을 만족하려면 적어도 x가 1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쵸? 0이 나왔을 땐 이 식을 못 쓰는 거예요. 0이 나왔을 때는 이 앞에 표를 그리지 않았지만 사실 이 앞에다가
표를 이렇게 나눠서 연계가 나올 땐 0이 나온다고 하는 데이터 값을 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0일 때만, x가 0일 때만 높이가 없는 거고 1 이상의 자연수일 때는 요 식대로 가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숫자가 오차가 안 맞는 건 사실 뒤에 나중에 우리가 함수 식을 만들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식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표를 이용해서 앞에 초기값까지 좀 조정을 해갖고 x가 1 넣었을 때 값 그걸로 식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2번 x가 100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x가 100일 때 함수값이라는 건 결국에 100개 쌓았을 때 높이는 얼마가 되니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는 f에 100 집어넣어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식 0.5에다가 100을 곱해서 6.5를 더하면 되니까 이게 50 플러스 6.5더라고요. 그래서 56.5cm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사실 이 6번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 연습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함수를 나타낼 때 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데이터 값이라는 거 다시 한번 표시를 해놓고 데이터 값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고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값만 넣으면 사실 이런 함수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식을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다 컴퓨터가 해줄 일들이에요.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0.5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A에 해당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울기에 해당하는 얼마나 증가하느냐 혹은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게 기울기와 같은 뜻인데 그게 A 자리에 위치하는 거고 지금 얘는 0.5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a 값과 관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b에 해당하는 6.5 값은 초기 값이랑 관련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필요한데 그때는 반드시 자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